일산제일교회 수요 초대석입니다. 오랜만에 뵙죠? 저희 일산제일교회 수요 초대석에서는 MZ세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세 번째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젊은 청년들을 모셔봤는데요. 오늘은 3명이나 풍성하게 초대했습니다.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유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유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새 청년들은 웃느라고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유튜브 데뷔한다고 한껏 좀 들뜬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네, 그럼요.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MZ세대를 대표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좀 더 젊은 G세대의 청년들인데요.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좀 알아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어떻게 지내고 있었는지 좀 근황들을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민석 청년은 주일날 교회에서 열심히 반주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사실 세세하게 이야기를 나눌 겨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석 청년은 어떻게 그동안 기간 동안 어떻게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 좀 상세히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제 2학기에 오랜만에 복학을 해가지고 복학해서. 네, 학교를 다니진 못하고 있지만 학교 그렇죠. 생활을 집에서 즐기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을 집에서 즐기고 있었다. 네, 과제도 하고 가끔 교회 와서도 몇 번 뵙긴 했었는데 교회에서도 과제 피아노 영상 찍느라 와서 지내고 네. 지금 그 전공하는 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제 과는 실용음악과인데 네. 그중에 이제 세부로 기악이 있든 보컬이 있든 작곡을 하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네. 그중에 저는 이제 작편곡과를 나와서 지금 전공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실용음악 중에 작곡과 편곡을 전공을 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오, 멋지네요. 우리 유찬 청년은 어떻게 지내고 계셨나요? 저도- 우리 유찬 유빈 청년은 코로나 때 거의 못 봤습니다. 그죠. 네, 근근히 방역 수칙을. 살아있는지만 좀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선 집에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집에서. 예, 네. 예. 저도 근데 같은 대학생이라서 비슷해요. 그 생활 반경이 네. 들어보니까 저도 집이나 이제 가끔 학교에서 또 부를 때가 있는데 그때 학교 가거나 근데 제가 답답해서 스스로 학교를 가서 공부하거나 오. 네, 학교 가서 공부하거나 그런 적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 대학교 캠퍼스에 낭만이라는 게 있는 건데 네. 코로나 때문에 세상에 집에서만 수업 듣고 있으니 오죽 네. 답답하겠어요. 등록금은 등록금대로 내고. 우리 유빈 청년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학생이니까 근데 저희가 비대면 수업을 해서 집에서 계속 수업을 듣고 이번에 준비하는 시험이 또 있어서 그거 그냥 독서실이랑 집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도 생활 반경이 그 안에서만 있었던 것 같아요. 아우 참 딱해라. 우리 민석 청년은 이제 실용음악을 전공한다고 했고 우리 유빈 유창 청년은 어떤 걸 지금 전공하고 공부하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 경제를 전공하고 경제. 있고요. 네, 그 복수 전공으로는 산업공학을 같이 전공을 공부하고 있어요. 이게 문과와 이과의 콜라보레이션? 그쵸. 근데 산업공학이 네. 별명이 있어요. 뭐예요? 공대 경영학과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공대의 문과생 같은. 네, 맞아요. 그래서 좀 비슷해요. 완전히 겹치진 않는데 어느 정도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복수 전공을 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우리 유빈이는 어떤 거 전공하고 있어요? 저는 장애 학생들을 가르치는 특수교육과 특수교육과. 귀한 공부를 하고 있네요. 요새 청년들은, 요새 대학생들은 이렇게 하나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복수 전공으로 굉장히 열심히 치열하게 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 또 학교 다니면서도 막 그 자격증 같은 걸 따려고 또 굉장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처럼 먹고 대학생은 아니고 열심히 스펙을 쌓는 중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민석 청년에게 먼저 좀 질문을 할게요. 얼마 전에 우리 민석 청년이 주옥 같은 아름다운 앨범을 냈잖아요. 피아노 앨범인데 어떻게 하다 그 음반을 냈는지가 좀 궁금하고 그리고 또 그 음악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총 3곡이 담겨 있잖아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듣습니다. 그 음반에는 어떤 의미, 그 노래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직접 작곡가 입으로 좀 듣고 싶어요.
일단 음반을 내게 된 계기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학교를 다니기 전에 다녔던 실용음악 학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좀 친하게 지내셨던 선생님이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주셔서 그냥 학교도 아직 뭐 제대로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학원도 끝났지만 좀 선생님으로서 도움을 주고 싶다 약간 이런 내용으로 연락이 오가게 돼서 선생님 밑에서 조금 더 배우면서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피아노도 좀 더 곡을 만들어보고 수정하고 퀄리티를 높이면서 음반을 내면 좀 괜찮겠다 싶어서 선생님이 먼저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우등생. 감사합니다. 그래서 피아노 앨범을 그렇게 해서 내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생각 중인 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컨셉으로 내고 싶었던 게 이번에 있는데 마이서머 여름에 관한 네. 곡이었죠. 그래서 가을, 뭐 겨울 다 준비 중이긴 한데 이번에 어쩌다 일단 다행히 나온 여름 앨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뭐 듣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타이틀곡이 나의 여름이라는 곡으로 냈어요. 네. 그거는 지금 저희 코로나도 좀 이렇게 밖에서 지내지도 못하고 제가 좀 좋아했던 곡 중에 키쿠지르의 여름 서머라는 그 피아노 곡이 있는데 그 곡을 들으면서 좀 약간 몽골몽골하기도 하고 좀 물놀이 같은 그런 여름이 떠올라서 그냥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다 싶으면서 생각난 곡이 그렇게 상상하면 곡이 막 나오나요? 나도 막 수영하는 꿈 꾸는데 막 곡으로는 안 나오는데 대단한 능력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 세 곡이 담겨 있는데 그 각자 곡하고 제목이랑 딱 정말 어울려요. 그 바람 계곡이라는 건 진짜 그 계곡에 있는 바람 소리 같은 게 느껴지고 공중근해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참 능력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곡 세 곡 나오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셨어요? 시간 자체는 곡 하나당 원래는 그 일주일에 한 곡씩 써보기 이렇게 연습을 했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중에 사실 곡 자체는 일주일 안에 한 곡씩 다 뽑아낸 곡들이긴 한데 이제 뒤에 조금씩 추 작업이 들어간 거라 네, 뭐 따지면은 1, 2주 안에 곡 자체는 완성을 한 거고 이제 음반 내기까지 좀 더 추가 시간이 있었다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직도 못 들어보신 계신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마이 서머라는 앨범에 담긴 세 곡 꼭 들어보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우리 유빈 청년 좀 이렇게 질문을 할게요. 우리 유빈 청년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예배 광고 시간에 유빈 청년이 무슨 시험을 본다 이런 거를 광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시험이었고 왜 그런 시험을 보게 됐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그 일반 학교나 특수학교에 보면 이렇게 특수학급이 있거든요. 그렇죠. 학교의 거기에서 특수학급. 네. 장애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를 채용하는 시험을 임용시험을 초등학교로 받고 치른 이유는 제가 그 고등학생 때 이제 채워야 되는 봉사 시간이 있어서 그 특수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학교에 봉사를 갔었는데 그때 동기가 생겨가지고 네, 특수교육과를 이렇게 전공을 하고 사실 여길 나온다고 다 임용을 보진 않지만 그렇죠. 저는 가르치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장애 아동을. 네. 그래서 교사로의 꿈을 꿔가지고 임용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참 어렵겠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학생들 가르치는 것도 참 힘든데 그래도 이제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가르친다?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가 매력이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 이제 실습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장애 아동들과 만나봤을 텐데 어땠어요? 실제로 만나보니? 사실 저희가 같이 이렇게 살아갈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 같아도 진짜 제가 학교 다닐 때 장애 학생이랑 같이 수업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만큼 그 아이들이 분리가 돼서 생활이 되고 있다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곳에 처음에 갔을 때 되게 충격적이었고 솔직히 말하면 겁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렇죠. 약간 피하려고 하고 하는 척만 하고 막 그랬어요. 봉사학교 다니면서. 근데 이제 막 그 한 아이들마다의 또 특성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렇죠. 장애 학생은.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되게
진짜 개성 있다라는 걸 막 느꼈고 막 이렇게 자폐 학생 중에서는 특히 그림을 되게 잘 그리는 애들이 되게 유독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막 이제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막 선생님 사랑해요 막 이런 거 막 써주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막 나가려고 하니까 막 정이 생겨서 되게 막 아쉬움이 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되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막 무섭고 막 이런 아이들이 전혀 아니라 그냥 단지 나랑 같이 생활할 기회가 적어서 없었다. 네. 네, 그게 되게 위화감이 들었었던 거구나. 그리고 되게 진짜 이쁜 아이들이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 전에 그럼 임용고시 특수아동 네. 초등으로 네, 네. 임용고시를 받고 합격 준비 중이라고. 네, 극적.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유찬 청년도 얼마 전에 그 뭐 자격증 시험을 받고 당당히 합격을 했잖아요. 어떤 자격증 공부했어요? 아 근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네, 유통관리사라고. 아유 어렵다. 아니에요. 유통도 어려운데 그걸 관리해. 아니 그냥 그게 예, 전공 제가 이제 산업공학에서 그 물류 그러니까 여러 분야를 배워요. 크게 물류랑 유통, 데이터, 그 다음에 안전공학 이렇게 크게 배우는데 거기서 이제 물류 쪽을 좀 재밌게 공부를 했었어서 그거를 이제 알아보다가 그게 있는 거를 보고 봤는데 그게 그 학교에서 공부하던 거랑 크게 어렵지는 않고 공부하던 분야였군요. 어떻게 네. 뭐 쿠팡 물류센터? 그런 공부를 또 하셨고 자격증을 취득을 했네요. 네. 아우 참 셋 다 야무집니다. 뭐 우리 유찬 청년은 그렇다 하지만 사실 유빈이와 민석 청년은 좀 전공의 특색이 좀 있잖아요. 색깔이 굉장히 뚜렷한데 언제부터 이렇게 이 길로 가야겠다고 좀 생각을 하셨어요? 특히 우리 민석 청년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를 좀 어렸을 때부터 했잖아요. 근데 네. 내가 작곡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언제부터 가졌나요? 솔직히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작곡을 해야겠다 해서 넘어가지는 않았었어요. 그 고등학교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용음악 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원장 선생님이 작곡 한번 해보는 거 어때하고 권유를 한번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피아노도 치는데 뭐 겸사겸사 재밌겠다 했었는데 그때 아마 약간 좀 작곡에 흥미를 원장 선생님 덕분에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쯤이었을 텐데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준비를 하면서 작곡 공부를 하고 화성학을 배우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더 재밌고 좋은 곡이 더 나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작곡을 더 깊게 배웠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네. 우리 유빈 청년도 아까 고등학교 때 네. 그런 이제 봉사활동을 통해서 네. 그때 결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요새 MZ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수요 초대석을 하고 있는데, 뭐, 말 그대로 우리 유빈이, 유찬이, 민석 청년은 지금 아주 핫한 MZ세대입니다. 아주 우리나라에서 막 주목하고 있는 MZ세대인데, 그냥 막연하게나마 본인들의 삶의 미래를 그려본다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 좀 궁금해요. 저는 20대 때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나는 30대가 되면 당연히 결혼을 했을 테고 아이도 있을 테고 어느 정도 뭐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을 거야 라고 저는 20대 그냥 막연하게 당연하듯이 그런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저의 미래를. 근데 요즘 MZ세대는 좀 본인들의 미래를 좀 색다르게 그리고 있지 않을까 라는 좀 궁금증이 올라와서 본인들의 미래를 한번 그려본다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우리 민석 청년부터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저는 지금 일단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미래를 생각하자면, 지금 또, 맞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1학년 예전에 잠깐 들었던 교수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너 원래 게임 음악 하고 싶지 않았니? 같은 얘기를 해주셔서, 네, 저 그 얘기를 했었어야 했는데, 자기 교수님의 후배 아는 선배가 뭐 게임 스튜디오를 일하고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그쪽에서 연락을 해줘서 그 게임의 몇 곡 정도만 제가 참여를 하게 됐는데 게임 BGM. 네네 맞아요. 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 곡을 받아서 그 게임의 내용을 받고 곡을 쓰는데 미래에 나중에 이런 식으로 그냥 게임 곡 외주 받고 이런 식으로 살아도 되게 재미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임도 하면서. 네. 원래 게임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영화나 드라마 이런 OST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원래부터 갖고 있었었는데 직접 이런 기회를 갖고 또 그 게임 제작사 측이랑 얘기하면서 일을 하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앨범도 앨범대로 내고 게임 내 정말 하고 싶은 곡을 만들면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음악 작업을 계속하는 미래를 좀 그리고 있네요. 네네. 그렇군요. 우리 유찬 청년은요? 저는 근데 확실히 다 전문적이네요. 저는 진짜 그냥 막연한 미래도 상관없어요. 네, 가장 진짜 딱 그 평균의 대학생이 아닐까. 그냥 진짜 진짜 막연해요, 말 그대로. 그리고 맨날 바뀌어요. 막 하는 생각도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맨날 이게 막 뭐라고 정확히 내 스스로의 어떤 목표라든지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막연하다 보니까 맨날 막 바뀌는 거죠. 막 결혼하고 싶다가도 갑자기 막 한 이틀 뒤면 결혼 못 하겠다 이러고 이거 막 그리고 이제 공부 이제 장래 같은 것도 이거 하면 재밌겠다, 이거 나 잘 맞겠다 하다가도 막 며칠 뒤에 다시 이건 아니야. 이거 아닌 것 같아. 고민 중에 있는 거네요? 네. 그렇군요. 그럼 뭐 그냥 막연하게 꿈꾼다면 미래는 어떤 색깔일까요? 저요? 색깔이요? 저는 기왕이면은 핑크빛? 아니 투명하게 살고 싶어요. 유찬 청년다운 대답이었습니다. 네. 우리 유빈이는 어때요? 미래 그림을 그려본다면? 일단은 월급을 악착같이 모아서 얼굴 악착같이 모아서? 네, 얼굴을 모아서 일단은 나 주고 싶어요? 모아서 집을 사야겠죠. 집을 사겠다. 그리고 또 있나요? 그리고 사실 요즘에는 그 교사라는 만약에 공무원 어쨌든 공무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교사를 하다가 교수도 해볼까라는 생각도 해봤었어요. 사실 그거는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마음에 돈을 더 벌고 싶은 마음에 교사에서 네, 그러면 왜냐면 기왕 교수 할까? 이렇게 됐다는 거죠? 공무원은 그게 안 되잖아요. 다른 그걸 뭐라 그러죠? 같은 직업을 두 개 가지는 이중직이 안 되는 네. 거군요. 그래서 받는 돈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저 고3 때도 그 그 담임쌤 선생님이 맨날 자습을 시키고 앞에서 논문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원 준비하시고 다니셨는데 그래서 저도 그냥 생각만 해봤어요. 교사하면서 교수 준비를 한번 해보고 싶다. 어쨌든 돈을 좀 열심히 모으고 싶은가 보네요. 이제 앞서 수요 초대석에 남주 청년과 희지 청년이 나왔어요. 근데 그 두 청년이 같은 이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얘기였냐면 우리 때 청년부는 너무 재밌었는데 요즘 청년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지 그리고 지금 청년부를 지내고 있는 이 청년부 공동체 지금 우리 여러분들은 뭐 행복하신지 즐거우신지 이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떠신지 좀 궁금해요. 어떠세요? 우리 민석 청년? 저는 일단 뭐 청년부로 나온 거는 아니지만 뭐 MZ 세대로 나온 거긴 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전도사님하고 청년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이렇게 3명밖에 안 돼요. 네네. 인원이. 근데 실질적으로 따지면은 뭐 승리도 있고 그렇죠. 재환이 다 다 많을 있죠. 텐데 다 같이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하고 좀 더 청소년부였을 때 더 친하게 지냈으면 지금 좀 그렇게 즐겁게 지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위에서 저희를 뭐 미안해 하듯이 저도 좀 같이 못 놀아줘서 미안해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냥 좀 다 어우러져서 놀았으면 재밌었을 텐데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3명이어서 적더라도 뭔가 좀 더 활발히 하면 애들이 와서 놀아줄까? 라는 생각이 가끔 들기는 해요. 가끔 들긴 하는군요. 네. 우리 유찬 청년은 어때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 희지 누나랑 남주 형이 한 말들이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저도 여기서 중고등부도 하고 그렇죠. 네, 다 했잖아요. 근데 그때 중고등부 때는 그 남주 형이랑 희지 누나 같은 분들도 다 같은 중고등부여서 그때 진짜 재밌었거든요. 왁자지껄했죠. 네, 그리고 그때는 제 또래도 진짜 많았어요. 또 그래서 그때 기억이 정말 아직도 많이 나는 게 그때 진짜 재밌어가지고 어디 뭘 하러 가거나 그냥 교회에 모여서 뭐 딱히 별거 안 해도 이게 확실히 또래가 많으니까 그냥 알아서 그냥 자기들끼리 막 그렇죠. 그냥 떠들기만 해도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확실히 이게 잘 우선 모이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가지고 그때처럼은 이제 저희는 남주영이랑 희지 누나 그쪽은 아무래도 지금도 이제 계속 같이 청년부도 같이 올라가고 같이 어울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많이 저희를 보면서 제가 생각해도 많이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우리 유빈 청년은 어때요? 뭔가 이렇게 계속 어렸을 때부터 봐오던 사람들이니까 막 불편하지 않고 막 편하죠. 인간관계를 막 다시 맺고 막 이런 게 없으니까 그거 편한 거는 또 장점인데 막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인원이 적으니까 활동 그 참여율도 저조하고 막 해서 그런 거는 아무래도 좀 단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세 명의 제가 그냥 추측해 보면 좀 열심히 모이고 그러면 이제 재밌게 놀다 보면 즐겁지 않을까라는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억지로 짜냈나요? 맞아요. 만나면서 더 이제 즐거운 걸 도모하게는 되죠. 네, 열심히 합시다. 네. 이어서 질문을 하자면 이거는 이제 공통 질문인데요. 앞서 이제 남주하고 희지에게도 했던 건데요. MZ 세대가 생각하는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 민석 청년 먼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질문이 좀 어렵기는 하네요. 네. 행복한 교회. 그냥 제가 생각하는 행복한 교회는 아무래도 제가 그냥 인원이 항상 작은 교회만 다녔어가지고 좀 한 번은 좀 마음이나 뜻이 맞는 나이 또래 친구들이 많이 다니는 친구들이 다니는 그렇게 되면 좀 재밌진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아무래도 제가 초등학교 초등학교 때도 다녔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또래들이 좀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좀 몰려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있긴 한데 지금을 생각해보면 거의 두세 명 내지는 두 명 이렇게만 다니게 돼서 그냥 조금씩만 하다가 이제 바로 또 집에 가고 또 얘기 잠깐 하다 집에 가고 이렇게 돼 보니까 그냥 패턴처럼 학교 다니는 패턴처럼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좀 이제 재미도 없어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이라면서 뭐 행복한 교회라면 아무래도 좀 여럿이 많이 다니는 그런 모습을 그리면 좀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렇게 젊은 세대가 많은 교회였으면 행복한 교회일 것 같다. 맞아요.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제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솔직히 진짜 아무도 없어요. 그래요? 네. 다 전도할 대상이네. 근데 이제 다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바쁜 것도 바쁜 거고 이제 교회를 왜 다녀야지 모르는 친구들이 아직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섣불리 이제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 다닐래 이런 것도 어렵기도 하고. 왜 어려워요? 이제 다들 나이가 먹었으니까 자기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또래끼리 다니기가 힘들어서 그런 게 큰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민석천이 생각하는 경우는 이제 젊은 세대가 많은 교회가 행복한 교회 같다. 우리 육찬 청년은 어떤 것 같아요? 행복한 교회란? 근데 저도 그 민석이랑 이제 좀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는데 사실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죠. 모이는 곳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행복한 교회라는 게 이제 뭐 신앙 그냥 단순히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신앙이 뜨거운 사람들이만 이렇게 모여서 그 신앙이 다 같이 불같이 뜨거워지기만 하면은 그게 행복한 교회인가 아니면은 저희가 그 신앙을 이제 신앙도 신앙인데 뭐 저희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즐겁게 교회를 다니는 게 즐거운 근데 그게 하나님 때문에 막 즐거운지 아니면은 그냥 이 교회 커뮤니티가 즐겁고 이제 즐거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흥미가 생기고 뭐 그런 게 행복한 우선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제 수련회 같은 것도 많이 다녀봤잖아요. 저도 여기 다니면서 근데 수련회도 진짜 막 기도원 엄청 그냥 속되게 좀 빡세게 이제 빡세게 진짜 기도원 같은 곳에서 수련회를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네. 교회 중고등부 때 집사님들도 같이 가셨는데 진짜 너무 엄청 분위기가 좀 뭐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설교를 진짜 막 뜨겁게 하고 막 그 같이 오신 분들도 다 막 뜨거운데 너 약간 뭐라고 해야지 좀 삭막해가지고 그 목사님도 약간 혼내세요. 약간 졸거나 하는 사람 있으면 막 혼내고 막 약간 그런 분위기였어요. 좀 막 삭막하고 그래서 그때 원래 계획이 3박 4일인가 그랬는데 바로 그냥 다 같이 올라왔거든요. 그 힘들어가지고 집사님들도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사실 교회 자체는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단순히 이제 신앙을 그냥 단순히 신앙만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만 그게 큰 신앙이 크고 이제 뜨거운 교회가 행복한 교회라기보다는 저는 네. 민석이가 말한 것처럼 수련회도 진짜 다 같이 저희 또래들이 모이는 그런 수련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저희 수준에 맞는 그런 설교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에 맞는 뭐 기도 같은 것도 해주시는 게 저는 더 은혜로웠어요. 그런 막 진짜 기도원 같은 데서 정말 하루 종일 막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 종일 말씀 보고 찬송가도 막 CCM 같은 거 말고 진짜 성경책에 있는 그런 데였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거기도 정말 은혜 받으신 분들은 많이 계실 테지만 저희 세대에서는 아마 그런 것보다는 민석이 말처럼 이제 또래들도 많이 있고 네, 그렇게 서로 화합을 하면서 그 속에서 신앙을 찾는 게 행복한 교회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신앙을 그냥 무조건 배우는 어떤 그러한 교회보다 네. 이제 함께 공동체가 어우러지면서 신앙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것 같다. 그런 거죠? 말씀 잘하시네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건가요? 네. 우리 유빈 청년이 생각하는 행복한 교회란 무엇일까? 저도 앞서 말한 거랑 셋이 짰어요? 비슷한데 네.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단란해요. 왜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단란하죠. 근데 그게 오히려 이제 막 부끄럽잖아요. 막 진지하게 갑자기 진지하게 너무 가족 같아서. 근데 진지하게 막 하나님이 너무 좋아 막 갑자기 이런 그러니까 막 나 요즘 믿음이 너무 뜨거워졌어 막 이러면 너무 저희는 조금 저희끼리는 좀 어색하고 간지럽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오히려 뭔가 진짜 사람이 진짜 똑같은 마음인데 사람이 이렇게 막 청년부가 좀 더 많으면 그래도 또래가 있는 게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제가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분은 비슷하네요. 이제 신앙이라는 그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젊은 세대들이 교류하고 또 즐겁게 지내는 게 행복한 교회인 것 같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려도 될까요? 네네네. 좋습니다. 아니 너희들끼리 열심히 노세요. 왜 그러세요? 몇 명을 더 붙여줘? 좋아요. 2명 더 붙여줘요? 5명이면 되겠습니까? 너무 아닙니다. 오랫동안 놀아서 네. 가족이죠 이제. 가족이죠. 네. 이것도 이제 공통 질문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 민석, 유찬, 유빈 청년에게 신앙 생활이란 혹은 교회 생활이란 무엇일까?
누구부터 이거 뭐 자신할 수? 우리 유찬 청년부터. 질문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이란 개인적으로 나에게 신앙생활, 나에게 교회생활이란 무엇일까? 네. 왜냐면 우리가 이런 걸 아까 뮤빈이가 말했듯이 나 부끄러웠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런 자리를 빌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유찬 청년 어때요? 이제 저는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막 이제 다루는 내용들이 무조건 근데 신을 찬양하고 그냥 신을 찬양하고 이제 그런 어떤 선택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무수한 무수한 이제 벌을 받거나 그런 종교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기독교는 우선은 계속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성경에도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뤄주시는 게 예수님께서 계속 다뤘던 게 막 사마리아인의 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렇게 배척하던 그런 아니면 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다 똑같으니 다 똑같이 사랑해라.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선민 의식보다 그렇게 다 똑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게 그냥 종교적인 관점에서 말고도 그냥 인류적으로도 그게 굉장히 이로운 어떤 정신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넌 믿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계속 다루는 게 사랑이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옛날부터 생각했던 건데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그래서 사랑을 많이 이제 하려고 계속 다짐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저의 신앙은 그것이 유찬 청년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이다. 사랑을 네. 하면서 살아가는 것. 네. 나 사랑 받았어요? 이제 유찬 청년은 기독교 핵심 가치인 그 사랑. 네. 그 사랑이 가장 위대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또 그 가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그런 원동력이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네. 우리 민석 청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 혹은 교회생활은 어떤 건가요? 그냥 정말 단순히 지금 1차원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약간 학교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학교는 초중고 다 합해서 12년 다니면 끝나는데 끝나지 않는 학교 생활 같더라고요 지금 느낌이. 이게 긍정적인 건지 부정적인 건지 모르겠네. 약간 반반 섞인 느낌이에요. 방학도 없고. 그쵸, 방학도 없고 매일 일주일에 한 번이긴 하지만 정말 다니기 힘든 학교 같아요. 네, 저의 종교생활은 약간 그런 느낌을 받고 있긴 해요. 네. 근데 솔직하네. 여기는 사랑을 많이 생각하시면 저는 굳이 믿음 관점에서 좀 많이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닌 적이 있어요. 그냥 나조차도 교회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크지 않으면서 계속 다녀도 되나 싶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계속 다니고 있거든요. 뭐 성경에 따르면 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 구원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만한 믿음이 나한테도 존재할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까 말했다시피 학교 생활 갔다 했잖아요. 뭐 12년을 다니면서 학교에서 뭐 모든 정보를 가지고 뭐 다 사회생활 나가서 쓸 수 없지만 일부분은 쓸 수 있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뭐 다니더라면 언젠가는 겨자씨 뭔가도 못한 조그만 믿음이라도 생기면은 그래도 평생 다닌 이 학교에 뭔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일단은 뭐 부모님의 뭐 그것도 있긴 하지만 그런 생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싫다고 하기에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렇죠? 어쩌다 한 보니 번도 안 빠지고 대견한 것 같아요. 스스로 대견하다고 합니다. 대견해요. 옆에서도 봐도. 감사합니다. 제가 방학을 줄게요. 대신 방학 숙제까지 내줄게요. 안 돼요. 그냥 방학 안 하는 게 낫겠죠? 네.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꼭꼭 나. 해결됐네요. 우리 유빈 청년은 어떻습니까?
저도 하나님을 믿는데 저도 그쵸. 모태신앙이니까 그 하나님이 오히려 저에게 없다고 말하는 게 진짜 제 세상이 무너질 만큼 이상한 말로 그렇죠. 들려서 네. 당연한데 또 막 제가 신앙심이 엄청 좋은 그런 편은 아니니까 그래서 근데 그냥 계속 나와요. 뭔가 그냥 왜 나가 물어보면은 대답 못하는데 나가는데 그렇다고 너 나가지 말라고 강제로 시키면은 그건 싫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나갈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성격이 이상한 건가? 근데 나가지 말라 그러면 나갈 것 같고 또 막 어렸을 때 진짜 약간 여기가 또 저의 또 다른 사회였어가지고 네. 그 집사님들이 항상 막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시고 막 놀러 가고 막 놀러 간 게 진짜 거의 다 교회에서 다 그쵸. 놀러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한테 약간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이랑 그냥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유빈 청년에게는 가족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사회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유년 시절의 추억을 채운 공간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네. 아유, 솔직한 답변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이 새 청년들은 뭐 하고 싶으세요? 아, 이건 좀 사실 죄송한데 어른들이 왜 젊은 세대한테 너희가 미래의 희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저도 말하면서 그거 좀 미안한 말이거든요. 왠지 짐을 지어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뭐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뭐 교회에서 뭐 하고 싶으세요? 네? 하고 싶은 거요? 어떻게 다니고 싶으세요? 이제 지금껏까지 교회 생활 이랬다면 앞으로의 교회 생활은 어떻고 싶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열심히 찬송하면서 나아가고 싶어요. 어디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진심이죠? 아 그럼요. 그러니까 신앙을 좀 더 견고하게 하고 싶다는 말로 해석해도 될까요? 네, 그리고 이제 다들 조금 힘든 그 코로나 때문도 있는데 그렇죠. 힘드셔서 근데 이제 활동들도 좀 다 뜸해지고 아무래도 더 활기차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군요. 근데 그거 알아요? 그 둘이 교회 안 나오는 사이에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활발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 그럼요. 아시죠? 네. 네, 우리 저기 민석 청년은 그럼 여기서 열심히 하니까 저는 좀만 할 일을 덜어주시면 그 짐은 이제 유찬이 얘기로 네. 안 나온 동안에 목소리 열심히 다녔으니까 그래 주래요. 아니, 형한테 기대고 싶대요. 좋네. 유빈이는요? 질문이 뭐예요? 앞으로의 교회 생활은 어땠으면 좋겠냐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저는 코로나 집에서 한동안 그 예배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들어버릇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네. 이게 정말 솔직한 얘기예요. 젊은 세대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근데 또 이제 제가 몇 주 전부터 다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확실히 현장 예배는 이 찬양에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편한데 그게 그래서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집사님들 막 오랜만에 만나고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유 참. 많이 편했죠? 그동안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네. 그죠. 너무 편했어요. 어때요? 이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 어땠어요? 저도 드려보고 싶어요 온라인은. 편했죠? 네. 그죠. 제가 다시 좀 지금의 본인의 일로 좀 돌아가서 질문을 한번 해보자면 우리 민석 청년은 어떤 음악을 만들고 싶고 또 어떤 어른이 되고 싶으세요? 저의 미래를 생각하면 좀 글쎄요. 아직 단정 짓거나 뭐 그런 게 없어서 바로 말씀드리기 좀 부끄럽긴 한데 어떤 음악을 만들고 어떤 싶다고 일단 물으신다면은 이제 일단 흔히 말하는 뭐
태교 음악이나 그런 잔잔한 음악들 있잖아요. 네. 좀 그런 조용한 음악을 저는 좀 추구를 하는데 하면서 사람들이 그 음악을 듣고 좀 감동받고 그렇게 소소한 행복이라도 전 그런 행복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냥 추울 때 집안 장판에 켜놓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더울 때 그냥 선풍기 앞에 앉아서 뭐 과일을 먹는다거나 그런 행복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쵸. 그래서 제 음악을 듣고 사람들이 아 그런 소소한 행복이라도 잠깐 지나가면서 느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음악을 만들고 싶어요. 소소한 행복을 전하는 음악. 어떤 어른이 되고 싶으세요? 어떤 아 어렵네요 이건. 어떤 어른 그냥 동심을 유지하는 어른이라고 해야 하나? 동심을 유지하는. 네, 아무래도 음악을 하다 보면 저는 좀 그렇죠. 상상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어른이 되어서 뭐 좀 현실이 막 정말 어렵고 힘들다 하면은 그런 상상력을 발휘해서 곡 쓰기도 좀 되게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막 다른 친구들이 좀 현실감 있는 드라마나 영화를 본다면 저는 아직도 디즈니에서 나온 그런 만화 영화들도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좀 동심을 여전히 유지하는 어른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빈 청년은 어떤 교사가 되고 싶고 또 어떤 어른이 되고 싶으세요? 교사는 뭔가 저도 어쨌든 학생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쵸. 제가 만났던 뭔가 선생님들은 다 진짜 전형적인 그 교사의 이미지였거든요. 근데 뭔가 그냥 그러고 싶진 않고 막 그냥 좀 자유롭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막 안 돼, 막 문제 행동을 안 돼 이렇게 제지하기보다는 막 해도 되는데 뭐 그러니까 그걸 막 활용할 수 있는 뭐 활동들도 많고 만약에 이렇게 그 아이가 막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막 움직이면은 그냥 같이 노래 틀고 춤을 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그냥 자유로운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좋네요. 나 네. 그런 선생님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유찬은 어떤 직장인이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솔직히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아요. 네, 근데 저 놀란 게 네. 저 민석이랑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네, 어떻게? 동심을 잃지 말자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동심을 잃지 않는.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우리 그 캄보디아 갔을 때, 네. 그 선교 갔을 때 우리 유찬이 때문에 너무 행복했거든요. 캄보디아 그 아, 정말요? 선교원들이. 그래서 우리 남주 청년은 그 유찬이가 가면 다음에도 또 가고 싶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거는 순수한 우리 유찬이의 동심 때문이지 않았을까. 아유, 이런 생각이 감사합니다. 듭니다. 그 동심 꼭 잃지 마세요. 네. 약간 철없어도. 마지막으로 우리 교우들에게 좀 인사 한 말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사실은 애기로만 봤을 거예요. 저도 다른 이제 청년으로 이미 만났던 청년들에게는 존대를 하는데 학생으로 만나서 저도 이제 막 이게 쉽게 얘기를 하는데 어른들의 눈으로 애기로만 봤을 텐데 당당한 이제 어른으로서 그렇죠? 성인으로서 우리 교인들에게 좀 당당하게 인사말을 좀 전해주고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요? 네. 우리 당당한 요청 에? 혹은 요청 혹은 우리 뭐 교우들에게 혹은 교회에 요청할 것까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당 어른 유찬부터. 근데 저는 저를 그렇게 막 마냥 애처럼 대하는 게 나쁘지는 않아요. 저도요. 이게, 그럼 이게- 저도 이게 많은 책임을 이게 책임을 책임은 지기 싫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많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쁘진 않아요 사실. 근데 이제 뭐 해야겠죠. 우리 교우들에게 뭐 네, 바라거나 열심히- 하고 싶은 얘기. 네. 네, 시키시면은 열심히 하는데 이제 굳이 뭐 어른처럼 막 대하고 막 일부러 막 그렇게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게 더 그것도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존댓말 막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편하게 하는 게 편하죠. 그렇습니까? 네. 우리 민석 청년은 뭐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 뭐 요청사항 좋습니다. 저도 막
이제 뭐 청소년을 지나서 이제 20살이 지난 청년으로 막 인정해서 막 너 이제 뭘 해 이런 것은 솔직히 당장 저도 바라는 건 없고, 만약에 제 입장에서도 뭐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승리를 보면은 이제 같은 청년부인데 막 선뜻 막 대학이 조금 어렵거나 뭐 이런 거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만나면은. 그래서 그냥 평소처럼 뭐 어렸을 때 봐왔던 그 모습 그대로처럼 그냥 똑같이 지내주신다면 오히려 저는 그게 더 편할 것 같다고 느끼거든요, 저도. 그래서 마흔이 되었어도? 그때도 애처럼 대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막 너무 부담이 생겼다거나 그러실 분도 없을 것 같지만 그냥 평소처럼만 지내주시면 저야 잘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우리 유찬, 유빈, 민석은 좀 결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앞선 남주, 희지의 어떤 그런 불도저 같은 면이 좀 있었다면 셋은 그냥 잔잔한 물가 같은 네,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그러면서도 유유자적하고 있는 세 사람. 저는 항상 막내였거든요. 그러니까 남주형은, 그러니까 남주형이랑 뭐 르다나 같은 청년들은 막 초등학교 6학년일 때도 이미 거의 이제 그거 이제 거의 마지 같은 역할이었고, 저는 25살인데도 아직도 막내 포지션에 이게 뭐 이렇게 약간 올라가거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저는 25살인데도 막내, 그런 게 저희는 다 아마 그래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우리 유빈 청년요, 우리 교우들에게 또 한 말씀 해주시죠. 교우분들 건강하시고 할 말이 네, 추워지고 있어서 감기 조심하세요. 지세대 대표로 세 분을 모셨는데 네. 앞으로 지세대를 어떻게 목양해야 될까 좀 고민스러워집니다. 같이 그냥 놀면 되는 거죠? 네. 그럼 되는 거죠? 그게 제일 좋은. 오늘의 이야기를 잘 종합해 보니까 너무 많은 과도한 관심과 어떤 부담감을 싫어하는 것 같고요. 이 지세대는 특별히. 그러면서도 좀 잘 놀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영원히 아이였으면 좋겠는 동심을 갖고 있는 지세대였습니다. 근데 노담인. 너무 근데 또 네. 이게 이거 유튜브 마무리 좀 잘하고 싶어요. 네, 맞아요. 유튜브에 올라간다니까. 근데 기회를 드리죠. 오해하실까봐 그냥 무책임한, 그렇게 막 그럼요. 무책임한 세대는 아니고요. 그럼요. 저도 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제가 거의 이제 지금까지 계속 거의 막내다시피 했으니까 좀 더 여기 오면 좀 더 애처럼 그렇게 되는 경향이 진짜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은 저 학교만 가도 완전 고학번의 선배. 화석. 기름 뚝뚝. 저는 진짜 잘해요. 제가 정말 그럼요. 제 책임감도 투철하고요. 그거는 뭐 말하지 않아도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말하는 어떤 부담감과 하기 싫다 이런 것들은 꼭 해야만 해 하던 어떤 이제 교회에서 예전에는 그런 예.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서 좀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네. 네, 아마 우리 교우들도 이 새 청년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던 적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의 이 짧은 시간이 조금이나마 서로를 알아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앞으로는 좀 이런 이야기를 종종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리 열심히 인터뷰 내용 좀 보고 오시고 다음에는 네, 다음에도 한 번 더 이 자리를 가지면 어떨까요? 예. 추후에 또. 추후에 한 번 더? 더 추후에.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인원이. 네. 좀 더 부응한 인원으로 좀 만나보면 좋겠다. 네, 같이 소망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일산제일교회 수요초대석 MZ세대를 만나다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